어머니,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시는데 왜 어머니만 이러세요?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다 손주 봐주신다고요. 저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봐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식탁을 탁 쳤습니다. 그만! 수진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은 어디로 들었니? 다른 집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나는 다른 할머니가 아니야. 나는 김명숙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꿈이 있어.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올해 69살 이름은 김명숙입니다. 40년 가까이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죠.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엔 교대 근무에 몸이 늘 피곤했고 명절에도 병원을 지켜야 했어요. 교대 근무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남편 재훈 씨는 자영업을 했는데 수입이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러니 제가 버텨야 했던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죠.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남편 재훈 씨랑 둘이서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늦게라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마침 재훈 씨도 사업을 정리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으니까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작은 계획을 세우고 봄에는 제주도, 가을에는 경주,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국내 여행만 천천히 다녀보자고요. 그게 제 소박한 꿈이었어요. 40년 동안 다른 사람 아픈 몸 돌보느라 정작 제 인생은 돌보지 못했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은 며느리가 둘째를 낳고 아이들을 봐달란 말에 저의 소박한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머니가 애 좀 봐주시면 저희가 맞벌이 다시 시작할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 민수네외가 다른 집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애를 봐주시는 얘기를 곧잘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죠. 둘째까지 낳고 일을 한다는 얘길 저에게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한테 안 맡겼음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엄마, 다른 할머니들도 다 손주 봐주시잖아요. 저희가 자리 잡힐 때까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분 집에 계시기도 하고 적적하시니 손주들 재롱도 보시는 것도 좋고요. 민수가 저 말을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저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더 많았어요. 손주, 손녀 보는 거 좋죠? 너무 예쁘고 좋지만 몸이 따라줄지 걱정이 더 앞섰어요. 예전부터 말썽이던 무릎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있기도 하고 남편 재훈 씨도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몸이 건강해도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을 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희 몸이 아파서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제 깊은 한숨에 민수가 당황한 게 보였어요. 엄마 예준이는 어린이집 가니까 2시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예린이는 아직 어리니까 보시기에 괜찮을 거예요. 옆에서 며느리 수진이는 예린이를 아는 채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 말고 처가에선 못 봐주신다고 하니? 수진이 어머니께선 나보다 젊으셔서 봐주실 것 같은데. 제 말에 수진이가 난감한 듯 민수를 쳐다봤어요. 아, 그게 두 분 다 안 된다고 하셔서.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시니?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약하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니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장인어른도 아직 일하시고 집에서 혼자 둘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엄만 아빠도 집에 계시니까 두 분이 봐주시면 훨씬 낫지. 남편 재훈도 민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하는 눈치였어요. 일단 알겠다.
너희들이 빨리 자리 잡는다고 하니 도와는 주겠다만 우리도 병원 다니는 게 있어서 그땐 서로 상의해가며 봐야 할 것 같구나. 너희도 예준이 키워봤으니 알겠다만 우리는 너희보다 늙어서 배로 힘든 거 알지? 저의 허락에 민수와 수진이가 안도하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럼 제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수진이의 직장이 복직이 정해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아침 7시면 저희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왔죠. 그날부터 조용했던 저희 집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부지, 나 잡아봐. 으엥.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난장판을 만드는 예준이 때문에 어린이집 가기 전과 다녀온 후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에휴, 또 시작이네. 나이 들어서 절대 봐주지 말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몸이 아프더라도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애 보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중이랍니다. 예준아, 뛰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예준이는 남자아이답게 넘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었죠. 남자아이의 정석이랄까요? 남편 재우는 예준이를 쫓아다니느라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집에 와서 넌지시 아이를 봐주실 수 있냐고 물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표정이 아직도 선명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간절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저에게 맡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도 젊은데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겠다 싶었으니까요. 수진이의 마음은 알겠지만 저는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마음이 있었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저도 많이 망설이기도 했지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노후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아이들을 보면서도 충분히 여행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때는 그럴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둘째 예린이가 태어나고 3개월이 지나고 그날부터 제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 7시면 수진이가 애들을 데려왔어요. 예준이는 이제 2돌을 넘긴 3살, 예린이는 이제 갓난아기였죠. 수진이는 회사에 복직했고 민수는 원래도 일찍 출근하는 편이라 애들을 데려갈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수진이는 늘 그 말만 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침마다 아이 둘을 받아 안았어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는 게 맞겠네요. 남편 재훈 씨도 나름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예린이 기저귀 갈고 예준이랑 블록놀이도 해주고요. 그런데 예준이가 문제였습니다. 3살짜리 꼬마가 어찌나 극성 맞던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온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장난감을 여기저기 던지고 소파에 올라가면 쿠션은 다 빼서 바닥에 늘어놓고 냉장고 문을 열고 닫기를 수십 번씩 반복했죠. 예준아, 할아버지 좀 쉬자. 응? 재훈 씨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준이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히려 더 신이 나서 뛰어다녔죠. 안 돼. 나 잡아봐. 예준이는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재훈 씨는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다 주저앉기를 반복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5살짜리를 쫓아다니는 게 쉬울 리 없었죠. 아이고, 나 못하겠어. 이 녀석 좀 데려가. 재훈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예린이를 안고 있었어요. 예린이는 밤낮을 바꿔서 낮에도 자주 깼거든요. 겨우 재웠다 싶으면 예준이가 소리를 질러서 다시 깨곤 했죠. 여보, 예준이 좀 조용히 시켜줘요. 예린이 깼잖아. 제가 말했지만 재훈 씨도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나도 못하겠다고.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
재훈 씨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그러다 보니 결국 제가 둘 다 돌봐야 했습니다. 예린이를 엎은 채로 예준이를 쫓아다니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달래고 하루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재훈 씨는 점점 예준이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집안일을 같이 도와줬지만 오후가 되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여보, 어디 가요? 예준이 좀 봐줘요. 제가 물으면 재훈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좀 쉬어야겠어. 어제 허리가 또 삐끗했거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재훈 씨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횟수가 점점 잦아졌어요. 결국 저 혼자 둘을 돌보는 날이 더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몸 여기저기 아파왔지만 제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원래 무릎이 안 좋아서 석 달에 한 번씩 정형외과에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병원 예약을 잡아도 수진이와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게 잡은 예약이었는데 회사 일로 빠질 수가 없는 통에 결국 제가 다른 날로 잡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수진이는 미리 얘기를 안 해준 제 탓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건 미리 말씀해 주셨자죠. 저도 회사에 얘기를 하고 빠져야 하는데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빠질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뒤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제 잘못이라 인정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 갑자기 빠지는 게 쉬운 게 아니란 걸 알죠. 그래서 다음엔 일주일 전부터 수진이에게 문자를 했어요. 병원 예약이니 그날은 아이를 못 본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요. 결국 민수에게도 문자를 남겼지만 똑같았어요. 나중엔 화가 나더라고요. 내 문자를 보지도 않나? 일부러 전화를 안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나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병원 가기 전날 아이를 맡기러 온 수진이한테 큰 소리로 말했죠. 내일 애들 못 보는 거 알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무슨 말이냐니? 내가 병원 간다고 문자 보냈잖니? 문자요? 무슨 문자요? 어머님 또 하루 전에 얘기하시면 너 내 문자 확인은 하니? 일주일 전에 보냈다. 제 말에 수진이 당황하며 핸드폰을 확인하더라고요. 문자를 그제서야 확인한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내일은 제가 중요한 회의 때문에 전에는 내가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지금은 일주일 전부터 문자를 보낸 거야. 난 미리 알려줬다. 확인 안 한 건 너다. 제가 좀 차갑게 얘기하니 수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내가 안 되면 민수라도 보내라. 아이들 보느라 무릎 아픈 게 더 심해졌어. 너희 시아버지는 허리가 아파 하루 반나절은 누워 계신다. 아파서 병원을 간다는 말에 수진이가 알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일단 말은 해놓았으니 한숨은 돌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민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 가신다면서요? 언제 오세요? 제가 반찬했는데 오후에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금방 오실 거죠? 그 말에 어이가 없었네요. 얘 수진이한테 얘기 못 들었니? 나도 진료를 봐야 하지만 아빠도 봐야 해. 시간 좀 걸릴 거야. 알겠어요. 병원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이야. 나중엔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석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 꼼짝도 못하게 된 적이 있어요. 아침에 예린이를 안아 올리다가 그만 뚝 소리가 났죠. 헉! 그날따라 예린이가 보챘고 예준이는 장난감을 던지며 울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애들 데리러 왔을 때 제 얼굴이 창백했나 봐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예린이 안다가 삐끗했다. 아, 그러세요. 일단 물리치료랑 찜질하고 있으니 괜찮겠지. 병원 가봐야 물리치료만 해주잖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애들 손을 잡고 나갔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허리는 욱신거렸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옆에 누운 재훈 씨는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애 보다가 사람 잡건네 나도 어디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허리가 낫질 않아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복대를 차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미리 얘기를 안 했지만 알고는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수진아, 내일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저녁에 수진이가 애들 데리러 왔을 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예준이 신발을 신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내일은 제가 반차 써야 하나? 수진이 얼굴에 난색이 스쳤습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는 안 될까요? 이번 주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제가 빠지면 좀 곤란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아픈 건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다음 주에 갈게. 수진이는 인상을 쓴 채 예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내일도 부탁드릴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허리는 계속 아파왔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7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예준이와 예린이를 데려왔어요. 예준이는 들어오자마자 거실로 뛰기 시작했고 예린이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죠. 어머니,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요. 수진이는 저를 보지도 않은 채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안고 예준이 손을 잡았어요. 재훈 씨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하문이, 하부지 어디 있어? 예준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방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예준이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주무시니까 조용히 하자. 응? 예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잠깐뿐이었어요. 금방 또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몸은 점점 망가졌습니다. 허리뿐만이 아니라 고질병인 무릎도 아파왔고 어깨도 결렸죠.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조금만 소리에도 놀라 마치 예린이가 우는 것 같아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실제로 우는 건 아닌데도 혹시나 싶어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곤 했어요. 재훈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긴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명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손주 돌보는 건 저 혼자 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는 좀 도와줘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제가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예준이가 감당이 안 돼. 나이 먹으니까 체력이 딸리더라고. 민수 키울 때랑은 틀리네. 그러게요.
민수는 저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휴, 재훈 씨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너무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뺨은 홀쭉 들어갔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는지 가르마가 훤히 보였습니다.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었나?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69이면 이미 노인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늙어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친구 미정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정 씨는 제 간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명수가 요즘 통 소식이 없네. 어떻게 지내? 미정 씨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울컥했어요. 응, 그냥 지내지 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 씨는 금방 눈치챘나 봐요. 예,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미정 씨는 속지 않았습니다. 뭔 일 있네, 당장 나와. 내가 그 앞으로 갈게. 카페에서 보자. 미정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예린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예준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재훈 씨한테 부탁하면 1시간 정도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정이 온다는데 만나러 좀 나갔다 올게. 1시간만 봐줘요. 제가 말하자 재훈 씨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콧바람 좀 쐬고 와. 저는 서둘러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밖에 나오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집 근처 카페에 들어서자 미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미정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 명수가. 너 얼굴이 왜 그래? 미정 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미정 씨는 계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안색도 안 좋아. 몇 년은 더 늙어 보이는데 대체 무슨 일이야? 미정 씨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정아, 나 너무 힘들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카페 한가운데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무슨 일인데? 나한테 얘기해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어요. 손주 둘을 매일 돌보는 것, 병원도 못 가는 것, 몸이 점점 망가지는 것, 며느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모든 걸 다 얘기했습니다. 미정 씨는 말없이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명수가 희생도 내가 원할 때 해야 희생이지. 지금은 강요당하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정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희생을 강요당하는 거야.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돌이켜보니 정말 그랬거든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너머로 예준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갔어? 예준이가 울먹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재훈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예준이가 당신만 찾아서 달랠 수가 없었어.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예준이는 제 목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예준이의 작은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한테는 죄가 없었어요. 다만 상황이 잘못된 거였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애들 데리러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수진이는 예준이 가방을 챙기다 말고 저를 쳐다봤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너희들이 아이를 봐달라고 해서 봐주지만 우리도 생활이라는 게 있단다. 내가 병원 가는 것 외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어. 이렇게는 너무 힘들구나. 병원 가는 것도 너희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가야겠니?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수진이는 잠깐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병원 가시는 날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날은 애들 데려갈게요. 수진이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그리고 수진아, 주말까지엔 안 데려왔으면 좋겠구나. 나도 좀 쉬고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어요. 주말이요? 근데 어머니, 주말에는 저희도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해서요. 애들까지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너희 집 청소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나는 평일에 애들 보고 주말에도 애들 보면 언제 쉬어? 나도 주말에 외출 좀 해보자. 전에 내가 그랬지? 다른 집 할머니들은 손주를 봐주신다고 그래서 두말 않고 봐줬는데 주말까지 맡아달라 말은 아닌 것 같구나.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수진이는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그건 민수 씨랑 상의해 볼게요. 저도 평일에 일하고 주말엔 좀 쉬고 싶어서요. 저는 수진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내 말은 꼭 집에서 내가 아이를 보고 있는 게 노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아이를 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이런 요구 전혀 안 하시고 다 봐주세요. 전부터 다른 집하고 비교를 하는구나. 대체 누구니? 나도 알고 싶구나. 제가 이렇게 물으니 수진이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이를 맡기긴 해도 서로 상의해서 각자 사생활은 존중해준다. 각자 볼 일 있으면 사정을 봐주기도 하고 말이지. 근데 넌 나한테 다른 집은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요만 하지 타협은 없잖니. 내가 놀러 간다고 아이를 못 봐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을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너네 집 청소를 핑계대고 주말엔 쉬어야 하니 무조건 봐줘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래 수진아. 제 말을 들은 수진이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요? 한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어렵게 얘기한 건데 제 생활과 건강을 안중에도 없는 듯 말하는 며느리가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들이 다 하면 저도 꼭 해야 하나요? 수진아,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힘들고 쉬고 싶단 말이야. 수진이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어머니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아이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제가 회사 그만둬야 하는데요. 수진이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의 처지도 이해는 갔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수진이가 예준이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어머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일단 가볼게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이기적인 걸까? 옆에서 재훈 씨가 뒤척였습니다. 왜 잠이 안 와? 한숨을 왜 그렇게 쉬어? 그냥 신경이 쓰이네. 오늘 수진이랑 얘기한 것 때문에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주말엔 데려오지 말라고 했어. 힘들다고. 근데 수진이가 청소도 해야 하고 자기도 주말엔 쉬어야 하겠대. 다른 할머니들도 다 손주 봐준다고 하더라고. 재훈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참아야지 뭘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마저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럼 나는? 당신 요즘 내 얼굴 제대로 본 적 있어? 당신 얼굴? 화장실에서 거울 보는데 깜짝 놀랐어. 10년은 늙어 보이던데 당신은 뭐 느끼는 거 없어? 늙어서 그런 건데 뭐. 전에 미정이가 날 보더니 무슨 큰일 난 줄 알았대잖아. 너무 늙었다고 이래서 절대 손주 돌보지 말라고 하나 봐. 맘대로 외출도 못하겠고 그 좋아하던 산도 안 간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훈 씨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나도 당신 마음은 이해하는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왜 없어? 애들 못 본다고 하면 되지.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게 되면 민수랑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자식인데. 왜 아무도 나는 신경 안 써줘? 저는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애들을 데려왔고 저는 여전히 손주들을 돌봤어요. 다만 예전처럼 웃으며 맞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예린이를 안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겨우 소파에 기대 앉았지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지난번 허리에 이어서 무릎이 또 말썽이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애들 데리러 왔을 때 제 얼굴색이 안 좋았나 봐요. 하지만 전처럼 물어보진 않더라고요. 수진이가 애들을 데리고 나가자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서러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인생은 뭐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예약을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수진이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그냥 병원 날짜를 정했죠. 병원 가는 날 아침 평소처럼 7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이가 애들을 데려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수진이는 늘 하던 대로 인사를 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오늘 나 병원 가야 해. 무릎 검사 받아야 하거든. 수진이 손이 현관 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네, 오늘이요? 오늘은 제가 회의가 있는데요. 어제 응급실 가려는 거 참았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제가 회의 빠지면 나도 아파서 안 될 것 같다. 수진아,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내가 알아서 해줘. 저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부장님. 죄송한데 오늘 회의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전화를 끊은 수진이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예준이와 예린이를 다시 데리고 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미리 말씀해 주시지. 갑자기 이러시면 저도 난처하잖아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더 악화되기 전에 물리치료 받으셔야 해요. 일주일에 3번은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악화되면 힘드실 거예요. 아시죠?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3번이나요? 저는 멍하니 의사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수진이가 허락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재훈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 다녀왔어? 뭐래? 물리치료 받으래. 일주일에 3번씩? 재훈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 에휴, 나도 몰라. 수진이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쌀쌀맞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7시 30분쯤이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애들 좀 늦게 데리러 올게요. 어제 회의 못해서 오늘 해야 하거든요. 수진이는 그 말만 하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도 힘들게 지나갔습니다. 예준이는 어린이집에서 온 뒤로 힘들게 했고 예린이는 계속 울었어요. 제 무릎은 계속 욱신거렸죠. 저녁 7시가 되어도 수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보다 못한 제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수진이가 많이 늦네. 너라도 애들을 데려가. 엄마 저 출장 중이에요. 내일 모레 올라가요. 아, 그래? 몰랐구나. 며칠째 수진이 혼자 애들 보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알겠다. 수진이 혼자 애들 보느라 힘들었다고?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예준이는 졸려서 칭얼거렸고 예린이는 밤잠 시간인데도 엄마가 없어서 잠을 못 자 계속 울었죠. 할머니, 엄마는? 예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밤 9시 30분쯤 겨우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요. 지금 가고 있어요. 수진이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피곤함이 더 묻어났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예준이가 너 찾는구나.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예준이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예린이는 제 품에 안겨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잠든 예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나 내일부터 물리치료 받아야 해. 일주일에 3번씩. 수진이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3번이요? 응, 의사가 그러래. 안 받으면 더 나빠진대.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그럼 그날은 제가 애들을 어떻게 해요? 물론 오전에 일찍 가서 물리치료를 받을 순 있겠지. 그 뒤에 예준이가 오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지난번 허리도 그렇고 지금 무릎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도 아픈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은 병원을 다닐 수 있지만 나중에 못 움직이게 되면 그것 또한 너희들이 힘들 거야. 지금 치료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해.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가 애들 안 봐주시면 저희는 정말 막막한데요.
병원은 나중에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중이 언제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아, 내 회의가 중요한 것처럼 내 건강도 중요해.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린이를 안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한 걸까? 아니면 수진이가 너무한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예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죠. 예린이는 남편 재훈이 맡았어요.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은 민수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회사도 자꾸 지각하고 상사한테 눈치 보인대요. 민수야, 엄마도 힘들어. 난 안 힘든 것 같니? 엄마가 아이들 보면서 병원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알기나 해? 제가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아니지만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수진이가 지금 힘든 시기거든요. 나도 아프고 늙어가고 있어. 엄마, 우리 가족 아니에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줘야죠. 민수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족이라고요? 민수야, 가족이라는 게 무조건 희생을 강요해선 안 돼. 그것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엄마는 늙고 지쳤고 힘들어. 그리고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했어요. 하지만 민수와 수진이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 민수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도 하고 차례상도 준비했고요. 남편과 송편도 빚고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어요. 이틀 동안 부엌에 서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좀 다녀올게요. 응? 뭐라고? 명절인데 여행을 간다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살짝 당황한 듯 보였어요. 네,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둘이서 오랜만에 좀 쉬려고요. 애들은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에 애들만 맡기고 부부끼리 여행을 간다고요?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명절인데 차례는 어떻게 하고? 이번만 저희는 못 가는 걸로 할게요. 간소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던데요. 저희는 이틀만 다녀올게요. 애들 부탁드려요. 잠깐, 민수야.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재훈 씨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가 수진이가 힘들어해서 추석에 여행을 간다네. 그래서 애들을 봐달라네. 재훈 씨도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명절에?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한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준비한 걸까요? 추석 당일 아침 민수와 수진이가 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둘 다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틀만 맡아주세요. 저희 제주도로 여행 다녀올게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주도라고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제주도를요? 수진아, 명절인데 여행 가는 게 맞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명절도 쉬는 날이잖아요. 저희도 쉬고 싶어요. 그럼 애들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이틀만이에요, 이틀.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죠. 민수야,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 제가 아들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피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잠깐만 쉬게 해주려고요. 그럼 우리는 안 힘들 것 같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준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녀와서 얘기해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수진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예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할머니, 배고파? 예린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손주를 바라봤어요. 애들한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저희 부부는 덩그러니 둘이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주 둘까지 해서 넷이서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가득했지만 정작 먹을 사람은 없었어요. 참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네. 재훈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저녁 때쯤 수진이한테서 사진이 왔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들 잘 부탁드려요. 내일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부서진 게 아니었어요. 폭발한 거였죠. 여보, 저는 재훈 씨를 불렀습니다. 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정말 못하겠어. 당신 나 말리지 마. 재훈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엔 민수가 심했어. 이건 아니야. 내일 민수네가 돌아오면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그래. 이번엔 확실하게 하자.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내일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을 봐야 할 때였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정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지금 시간 돼? 응, 왜? 무슨 일 있어? 미정 씨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쏟아냈습니다. 명절에 애들만 맡기고 여행 간 일, 제주도 사진 받은 일, 모든 걸요. 미정 씨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야, 김명숙. 그걸 가게 냅둬? 여행 가방을 던졌어야지. 그건 진짜 아니다. 명절에 애들만 맡기고 여행을 가?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명수가 이번엔 확실하게 말해.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현관 비밀번호 받고 애들 데려오지 못하게. 제 한숨 소리를 들었는지 미정 씨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수가 넌 할 만큼 했고 하고 있어.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떡해. 그걸 몰라주는 민수가 더 어이없어. 지금은 육아보단 내 몸이 건강해야 해. 막말로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신세라도 쳐봐. 누가 와서 간병할 거니? 맨날 회사 바쁘다고 가는 내 며느리가 간병할 거야? 단박에 요양병원 알아볼 애들일걸? 일단은 내 건강부터 챙겨. 그리고 자기네들 여행 간다고 힘든 엄마한테 아이 맡기고 가는 그 버르장 머리 좀 고쳐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근데 미정아, 말로 하면 감정이 북받쳐서 제대로 전달 못할 것 같아. 그럼 내 남편이랑 같이 얘기해. 재훈 씨도 분명 같은 생각일 거야. 그리고 민수, 수진이 둘 다 불러서
네 명이서 제대로 대화해봐. 그래야 제대로 통하지. 미정 씨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했어요. 그래, 알았어. 오늘 저녁에 얘기해 볼게. 잘 생각했어. 명수가, 너도 내 인생 살 권리 있어. 당당하게 말해. 미정 씨와 통화를 끊고 저는 재훈 씨를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민수네 올 때 우리 제대로 얘기합시다.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나도 어제 너무 화났어. 명절에 애들만 맡기고 여행을 가다니. 그건 아니야. 네 명이서 앉아서 제대로 얘기해야겠어.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고. 그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하자. 재훈 씨의 지지가 힘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준이와 예린이를 돌보면서도 저녁에 할 얘기만 생각했어요. 뭐라고 시작할까? 어떻게 말하면 제대로 전달될까? 오후 5시쯤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6시쯤 갈게요. 애들 잘 지냈어요? 그래, 민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얘기 좀 하자. 4명 다. 네. 무슨 얘기요? 오면 알아. 중요한 얘기야.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둘 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머니, 애들 잘 있었죠? 저희 정말 잘 다녀왔어요. 수진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준이를 민수한테 건네주며 말했어요. 민수야, 수진아. 애들 데리고 가기 전에 우리 얘기 좀 하자. 식탁에 앉아. 수진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한쪽에, 저와 재훈 씨가 반대편에 앉았어요. 예준이와 예린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엄마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식탁 위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더 이상은 애들 못 봐줄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나도 이제 못하겠어. 몸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어. 재훈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우리도 나이가 있다. 70이 다 된 사람들이 매일 애들 둘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진이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어린이집 보내든 아이 돌보미를 쓰든.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몇 달씩 걸리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 돌보미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넘게 들어요. 저희 형편에 그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봐줄 수는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봐주시다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수진아. 내가 전부터 계속 힘들다고 말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손을 떼시겠다고 하세요? 저희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참고 있던 게 터져나왔어요. 너희 입장? 그럼 내 입장은?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힘들어. 저희 생각해서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 너희 생각해서 아픈 몸 꾹꾹 참고 애를 봐준다고 치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그걸 무시하다가
내가 정말 못 일어나면? 병원 신세라도 지면 그땐 어떡할래? 너희 아빠 허리도 안 좋아. 만약 우리 둘 다 쓰러지면 그땐 누가 와서 돌볼 건데? 내 건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봐줄 순 없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야.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요. 수진이가 회사 그만두면 저희 살기 힘들어요. 그건 너희 문제야, 민수야.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아버지 아들인데. 민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가 평생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재훈 씨 말에 수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봐주시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손 떼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수진아, 목소리 낮춰. 민수가 수진이를 제지했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시는데 왜 어머니만 이러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다 손주 봐주시잖아요. 저희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봐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식탁을 탁 쳤습니다. 그만. 수진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했던 말은 어디로 들었니? 다른 집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수진이가 움찔했습니다. 나는 다른 할머니가 아니야. 나는 김명숙이야.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꿈이 있어.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40년 동안 간호사로 교대 근무하면서 민수 키웠다. 사회생활 안 해본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 그래서 최대한 도우려고 했다. 하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어쩌겠니? 그러니까 너희도 남들 따라가려 애쓰지 말고 그냥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래도 애들은 다 크더라. 너희들이 힘든 건 알지만 이번엔 너희가 그렇게 살아봐.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생각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남편이랑 여행도 다니고 내 시간도 좀 가져볼까? 그게 내 소박한 꿈이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근데 그 소박한 꿈이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다. 매일 아침 7시에 애들 데려오고 저녁 늦게 데려가고 나는 하루 종일 애들 돌보느라 병원도 못 갔어.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지.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어. 왜? 너희가 힘들다고 하니. 손주들이 예뻐서. 근데 어제는 정말 아니었어. 어제요? 명절에 애들만 맡기고 여행을 가? 그것도 너희들만? 수진이가 힘드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주구장창 얘기한 나는 뭐니? 민수, 넌 그렇게 힘들다는 내 말은 무시하고 수진이만 힘든 게 보이니? 네 엄마 이렇게 아파하고 늙은 건 보이지도 않는 거니? 엄마, 그건 제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나는 이틀 동안 차례 준비했어. 송편 빚고 전 부치고 갈비찜 만들고 누굴 위해? 너희 가족이 오면 같이 먹으려고. 근데 너희는 애들만 맡기고 제주도 바다보고 있더라.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수진아, 나도 제주도 가고 싶어. 나도 바다 보고 싶고 쉬고 싶어. 근데 언제 쉬어? 매일 애들 돌보느라 내 시간이 없어.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는 저녁이 되면 퇴근하잖아. 주말이 되면 쉬잖아. 근데 나는 퇴근 시간도 없고 주말도 없어. 그게 공평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정하세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민수야, 엄마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내 몸이 한계야. 그걸 좀 알아달라는 거야. 저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무릎과 팔꿈치에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다 애들 돌보느라 생긴 거야. 무릎은 연골이 닳았대. 허리는 자주 삐끗하고, 어깨도 결리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 애들 울음소리에 자꾸자꾸 깨서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신 줄 몰랐어요. 알고 싶지 않았겠지. 민수 너도 잘한 거 없어. 항상 수진이한테만 아이들을 맡기고 넌 잘 오지도 않았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매일 아침 오늘도 부탁드려요. 그 말만 했어.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내가 괜찮은지도 안 물어봤어. 죄송해요. 수진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 나는 이제 정말 못 봐줘.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행 가고 싶다. 제주도도 가보고 경주도 가보고 늦었지만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단 말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민수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애들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린이집 다시 알아보고 그 전까지는 제가 회사랑 조율해 볼게요. 나도 재택근무 신청해 볼게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제가 회사 그만둘게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진아, 민수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손주들도 사랑하고. 근데 나도 나를 돌봐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너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수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이도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줄게. 근데 매일은 안 돼. 가끔 내가 괜찮을 때만. 네, 어머니. 알겠어요. 그날 밤 민수네 가족이 돌아간 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와 재훈 씨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후련해? 명수가.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응. 후련해. 정말 후련했습니다. 가슴에 쌓였던 돌덩이가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여행 가도 되는 거지? 제가 물었습니다. 재훈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내일 당장 제주도 비행기표 알아볼까? 아니, 그 전에 병원부터 가자. 당신은 허리 주사 맞고 난 무릎부터 고치고 제주도부터 가자. 그래야지 노는 것도 건강해야 노니까. 그날 밤 저와 남편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재훈 씨는 한 달 후 제주도 여행 일정을 잡았어요. 비행기표도 끊고 숙소도 예약했죠. 몸 상태가 살짝 신경이 쓰였지만 관리를 더 잘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민수네 집은 조용했어요. 그 뒤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아침 초인종이 울리지 않자 뭔가 허전한 느낌은 들었지만요. 수진이는 회사에 재택근무를 신청했고 민수는 출근 시간을 조정했다고 했어요. 둘이서 번갈아 가며 애들을 돌보기로 했대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제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걸으며 운동도 하고 가을 바람을 느꼈죠.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도 먹었습니다.
명수가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느껴. 이제 좀 사는 것 같아. 잘했어. 내가 용기 낸 거야. 미정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물리치료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병원에 갔어요. 무릎 상태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죠.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대로만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어느 날 오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요즘 어떠세요? 민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좋아. 물리치료도 받고 친구들도 만나고 정말 좋아. 다행이에요. 엄마, 저희 주말에 놀러 가도 될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담스러웠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그래 와. 같이 저녁 먹자. 감사해요, 엄마.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토요일 저녁 민수네 가족이 왔습니다. 예준이와 예린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예준이. 할머니 보고 싶었어? 예준이를 안아 올리니 예전보다 무거워진 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자란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진짜 보고 싶었어. 예준이가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수진이는 예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린이도 제게 손을 뻗었어요. 할머니. 그래, 예린이. 할머니한테 와. 예린이를 안아주니 아기 특유의 보드라운 냄새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니 손주들이 더 예뻐 보였어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보게 되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재훈 씨가 준비한 음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좋아. 다음 달에 제주도 간다. 정말요?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해하거나 눈치 봤을 텐데 지금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너희는 어때? 요즘 애들 돌보기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요. 재택 근무하면서 애들 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오전엔 예준이가 어린이집 가서 괜찮은데 예린이가 말썽이더라고요. 이 시 이후엔 전쟁이고요. 어머님 아시죠? 그럼 알다마다.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수진이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예준이 수업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어요. 아직 어려서 따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나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원 시간을 늦춰도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 네. 예린이도 내년이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알아서 할게요. 수진이 말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하루 이틀 정도는 애들 봐주신다고 했어요. 응? 몸도 안 좋으시면서 어떻게? 엄마가 이번에 너무 힘드셨단 얘기 들으시고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돕고 싶다고 하셔서요. 감사하고요. 사돈댁도 건강 잘 챙겨드려라. 네, 어머님 감사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옮겨 앉았습니다. 예준이가 저한테 그림책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줘. 그래, 읽어줄게. 저는 예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즐거웠죠. 그림책을 다 읽고 나니 예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도 예준이 사랑해. 예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예린이도 저한테 기어왔습니다. 예린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저는 예린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민수야,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고 싶어. 네, 엄마. 저희도 그렇게 할게요. 저녁 9시쯤 민수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미리 연락드릴게요. 그래, 언제든 놀러와.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훈 씨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명수가 기분이 어때? 좋아. 너무 좋아. 손주들을 보는 것도 좋았지만 그들이 돌아간 후의 고요함도 좋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언제 만날지, 얼마나 함께 할지를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미정 씨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무릎이 많이 좋아져서 등산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명수가 표정 진짜 밝아졌다.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치? 나도 느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잘했어. 내가 용기 내서. 미정아, 고마워. 내 충고가 없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선택한 거지. 산 정상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죠. 명수가 다음 달 제주도 정말 기대되겠다. 응, 정말 기대돼.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 많이 찍어와. 나도 구경할게. 그럴게.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오니 재훈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제주도 여행 코스 짜고 있어. 첫날은 성산 일출봉 가고, 둘째 날은 올레길 걷고, 재훈 씨는 어린애처럼 들떠 있었어요. 좋아. 천천히 다 둘러보자. 그래. 우리 실컷 즐기고 오자. 저는 재훈 씨 옆에 앉아 함께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그런 소소한 대화가 행복했어요.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제주도 가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 도착하니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그 문자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하얀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명수가 행복해? 재훈 씨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남편과 단둘이 여행을 떠나다니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저희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와, 저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예쁘지? 응, 정말 예뻐. 저희는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바람을 맞으며 그냥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 순간이 완벽했습니다. 손주 걱정도 며느리 눈치도 볼 필요 없었어요. 그저 저와 재훈 씨 둘만의 시간이었죠. 저녁에는 흑돼지를 먹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꼭 먹고 싶었던 거였죠. 맛있다. 재훈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명수가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 경주도 가보고 전주도 가보고. 그래, 천천히 다 가보자. 이제 시간 많잖아. 맞아. 이제 우리 시간이야.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죠. 여보, 왜? 고마워.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부부잖아. 재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어요. 제주도에서의 사흘은 꿈 같았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받고 올레길을 걸으며 바람을 느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많이 찍었죠. 무엇보다 재훈 씨와 단둘이 보낸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숙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파도에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죠. 명수가 다음엔 경주 가자. 불국사도 보고 첨성대도 보고.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다니면 어때? 좋지. 우리 이제 할 수 있잖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손주 돌보는 일에 묶여 있지 않았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요. 힘들었던 순간들, 무너졌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순간들을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엄마,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사랑해요. 민수, 수진 올림. 그 카드를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미정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수가 제주도 어땠어? 미정아, 정말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 진짜 살 것 같아? 응, 이제 사는 것 같아. 미정 씨와 통화를 마치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몇 달 전과 달랐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생생했죠. 뺨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민수네는 가끔 놀러 왔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요. 예준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고 수진이는 재택근무와 회사 출근을 병행하며 예린이를 돌보고 있었죠. 어머니, 예준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도 사귀고 정말 좋아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네. 처음엔 걱정했는데 오히려 애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이랑 노니까 좋은가 봐요. 수진이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예전처럼 지치고 짜증난 표정이 아니었죠. 수진아, 너도 많이 달라졌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웃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때 확실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으면 저희 계속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랬겠지. 지금은 저희끼리 해보니까 뿌듯해요. 힘들긴 하지만 우리 애들을 우리가 키운다는 게 의미 있더라고요. 수진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게 맞는 거였어요. 부모가 자기 아이를 키우는 게 당연한 거였죠.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저는 요즘 매주 목요일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아서 무릎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명수가 요즘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 달라 보여? 우리도 명숙이 보고 배웠어. 손주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 맞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친구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가 되었다니 뿌듯했어요. 제가 웃으니까 남편도 웃고 아들도 웃고 손주들도 웃습니다. 행복은 전염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김명숙입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